1코스 심도 역사 문화길 강화버스터미널 갑곶돈대 거리 18km 소요시간 6시간 완주도장 받는 곳 출발지 강화버스터미널 도착지 갑곶돈대 관광안내소 동문 자동 천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의 길이다. 한때 나라의 수도였던 강화는 신도라고도 불렸다. 강화의 중심부를 걸으며 강화 타임머신을 타보자. 고려와 조선과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고장, 그리고 하늘과 소통하는 성스러운 지역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고려의 궁궐과 강화 도령도 만나고 700살이 넘는 품이 넉넉한 은행나무 아래서 잠시 걸음을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지 않는가? 왜 강화를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이라 하는지, 왜 천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의 길이라 하는지 발로 알아가는 코스다. 강화도령 철종에 잠적, 고려의 왕들이 살았던 고려궁지, 프랑스군이 탈취해간 의궤가 있었던 예교장갑, 숙종 때 쌓은 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성지, 몽고와 강화조약을 맺었던 연희정, 예성강, 운진강, 한강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곳.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숨이 가쁜 역사와 문화의 길이다. 북장된 어른 터에서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도 보고, 하늘과 닿아있는 영하 건너 소막산도 보고 가자. 비나 눈이 온 뒤에는 미끄러울 수도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얼어붙은 구간도 있어 스틱 등 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 강화산성 동문 강화읍을 에워싸고 있는 산성의 동문이다. 북쪽의 송악산, 동쪽의 견자산, 남쪽의 남산, 서쪽의 진고개로 연결된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로 수도를 옮겼을 때 처음 성을 쌓은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다. 조선 전기에 개축하였으며 1637년 병자호란 때 청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숙종 때 전면적으로 성을 보수하면서 동락천 건너 남산까지 포함시켜 크게 확대하였다. 남문 안파루, 북문 진송루, 서문 청화루, 동문 망할루 등 4개의 문이 있다. 성의 동쪽 부분은 많이 없어졌으나 남쪽, 북쪽과 서쪽의 산자락 부분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다. 조선 후기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들어왔고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일본군이 들어오는 등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었다. 동문은 20세기 말에 허물어졌던 것을 2003년에 복원하였다. 사적 제132호 성공회 강화성당 1900년에 한옥으로 지어진 성공회 성당이다. 내부는 서양의 교회 건축 공간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건물 구조는 한식 목구조와 기와지붕인 점이 특징이다. 구조와 외관을 한국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것은 우리 전통 문화와 외래 종교를 조화시키려 했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배 모양을 본 떠 뱃머리 쪽에는 외산문 및 내산문과 동종을 배치하고 중앙에 성당을 두었으며 후미에는 사제관을 배치한 특이한 양식으로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사적 제424호
용흥궁. 조선 제25대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다. 당시 그는 신분을 숨기고 나무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강화도령이라 부른다.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화유수 정기세가 건물을 새로 짓고 용흥궁이라 이름 붙였다. 창덕궁의 연경당. 낙선제와 같이 살림집의 유형을 따라 지어져 소박하고 순수한 느낌을 준다. 경내에는 철종이 살았던 옛 집임을 표시하는 비석과 비각이 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0호. 강화문학관. 강화읍관청 및 용흥공공원 안에 있으며 2010년 개관하였다. 이규보, 정철, 권필, 이한무, 정재두, 이건창 등 강화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강화의 문학 전통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다. 2층에는 한국수필가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월장 조경희 선생의 유품과 기증품을 전시한 조경희 수필문학관이 있다. 고려 궁지.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1232년에 강화로 수도를 옮기고 세운 궁궐의 터이다. 규모는 작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개경의 것과 비슷하게 지었다. 강화동종. 조선시대 강화부의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쳤던 종이다. 1711년에 만들었다. 종 꼭대기에는 두 마리 용이 좌우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종을 매달기 위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장갑. 1782년 정조가 국가의 중요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이다. 조선 왕실 의궤를 비롯한 지도와 옥책 등 수천여 점이 보관되어 있었다. 조선 왕실 의궤는 왕실의 결혼 장례 잔치 등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글과 그림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왕이 열람하는 어람용과 여러 사고에 보관하는 본상용이 있었는데 외교장각의 의궤는 대부분 어람용 의궤였다. 1866년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군에 의해 외교장각을 포함한 조선 궁궐이 불태워졌다. 이때 5,000여 권 이상의 책이 소실되었고 의궤를 비롯한 300여 권의 책과 지도, 은궤 등은 약탈되었다. 북관제묘. 중국 삼국시대의 장수 관우를 모신 사당이다. 관우 신앙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강화읍에는 이곳 북관제묘 외에 남관제묘, 동관제묘 등 세 곳의 관우 사당이 있다. 북관제묘는 1892년 강화산성 수문장 문희보가 건립하였다고 전해온다. 강화향교.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 백성의 교육을 위해 세웠던 국립중등교육기관이다. 고려 1127년에 처음 세워진 후 여러 차례 옮겼는데 현재 위치로는 1731년에 유수유척기가 옮긴 것이다. 제사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제서재 등 부속 건물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제사의 기능만 남아있다. 은수물. 강화향교 서편에 있는 우물이다. 향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물을 길어다 썼다고 한다. 우물 아래쪽에 빨래터가 만들어져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수도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강화산성 북문. 강화읍을 에워싸고 있는 산성의 북문이다. 강화산성은 1232년 강화도 읍기의 내성으로 축조되었으며 개경으로 환도할 때 몽골의 요구로 헐렸었다. 조선 전기에 강화성을 다시 쌓았으나 1637년 병자호란 때 청군에 의해 파괴당하였다. 숙종 때 성을 보수하면서 남산까지 포함시켜 넓혔다. 북문은 고려궁지에서 왼쪽 길로 올라가면 대살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다. 물루의 이름은 진송루이다. 사적 제132호. 북장대. 장대는 성곽을 지키는 장수의 지휘소이다. 강화산성에는 북산의 북장대와 남산의 남장대가 사방이 잘 보이는 정상 부분에 있었다. 남장대는 2010년에 복원되었고 북장대는 복원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읍약수. 강화산성 북문 밖에 있는 샘물이다. 고려 고종이 강화로 천도하여 성을 쌓을 때 가뭄이 심해 장정들이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문득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지금의 오읍약수 터울이 바위가 깨지면서 샘물이 솟아나 장정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한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였던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신이 울고 임금이 울고 그리고 온 강화 백성들이 울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다서도 무륙자를 써서 오읍약수라 불렀다고 한다. 황선신 정려문. 황선신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가 강화도를 공격해오자 강화부 중군의 직책으로 전투를 지휘하다가 갑본나루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가 살던 이 마을에 정려문을 세웠고 충렬사에 제안하였다. 정려문은 국가에서 충신효자 연려들이 살던 마을 입구나 집 앞에 그 행실을 널리 알리고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붉은문이다. 충신 황선신 정려문은 당시의 격식을 잘 갖추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좋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황영장군 장무사. 조선 전기에 모신 황영을 모신 사당이다. 1510년 삼포회란이 일어나자 방어사로 임명되어 외적을 크게 무찔렀다. 삼포의 난을 평정한 공을 인정받아 경상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그 뒤 평안도, 함경도의 병마절도사를 거쳐 공주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벼슬을 사퇴하고 고향인 강화도 연미정 근처로 돌아와 살아 이곳에 그의 짐터가 있다. 훗날 이 짐터에 월곶진이 설치되어 군사시설로 사용되었다. 연미정. 강화도 북서쪽 바닷가 언덕에 있는 정자이다. 강물이 강화도 북단과 동단으로 제비 꼬리처럼 갈라지는 곳에 있어 연미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언제 처음 지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려 고종이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 공부하게 했다고 한다. 조선 중종 때 삼포회란에서 공을 세운 황영에게 이 정자를 내려주었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조약을 체결했던 곳이다. 숙종 때 강화도에 진보와 동대를 설치할 때 월곶진을 두었다. 강화식경의 하나로서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2008년 2월 일반인에 개방되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유도.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흐르는 조강이 강화도 연미정 앞에 이르러 서쪽과 남쪽으로 나눠진다. 이 물길이 갈라지는 곳에 작은 섬 유도가 있다. 남북한의 사이에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유도에 1996년 집중호우로 북한에서 소 한 마리가 떠내려 온 적이 있었다. 김포시에서 구출하여 평화의 소로 이름을 붙였다. 이 숫소와 제주에서 온 암소통일의 소 사이에 여러 마리의 평화통일의 소가 태어났다.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강화군에서 접경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원 조성을 위해 고심하던 중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위치한 강화읍용정리에 참전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다. 이로써 국난 극복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호국충절의 고장이자 호국보훈의 성지인 강화군의 지리적 여건에 걸맞은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 1866년 프랑스인 성직자 9명을 처형한 책임을 물어 프랑스 함대가 갑곶돈대로 상륙했다. 이로 인해 강화지방에서는 혹독한 박해가 시작됐고 갑곶 성지가 보이는 백사장에서 많은 신자가 순교했다. 또 1871년에는 미국 군함에 다녀왔다는 죄로 오윤지, 최순복, 박상손 등이 갑곶 진도에서 순교했다. 후에 천주교 인천교구는 갑곶 진도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지금의 갑곶 순교성지를 조성하고 2004년 6월 10일 갑곶 순교성지 첫 미사를 드렸다. 강화도 성지로 1만 위 순교자 현양동산, 진무영 순교성지, 관청리 형광이 있으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 3위비, 박순집 베드로 묘 등을 순례할 수 있다. 9. 강화대교는 1965년에 착공되어 1970년에 개통한 교량이었다. 갑곶돈대. 조선시대 강화의 요충지마다 군사시설을 설치할 때 세워진 재물진에 소속된 돈대다. 돈대는 작은 규모의 보루를 만들고 대포를 배치하여 지키는 곳이다. 삼국시대 강화를 갑비고차라 불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극동 함대가 6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으로 상륙하여 강화산성을 점령하였다. 1977년에 예터의 옛 모습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사적 제306호 갑곶돈대 비석궁. 갑곶돈대 안에 60여 기의 비석이 열지어 있다. 대부분 조선시대 강화에 부임해왔던 관리들의 업적을 칭송한 명세불망기, 헌정비들이다. 그 외에 상충 사격기, 함압이, 금표도 포함되어 있다. 본래 강화읍 관청리 강화군청 입구와 용정리, 갑곶리 등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았다.